지난 시간에 일정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해봤고, 그 도선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도선이 이제 점점 쭉 뻗어 있는 거죠. 도선이 그냥 쭉 이렇게 이제 뻗어 있을 때, 그때 뭐 자기장이 이제 일정한 자기장이라 하면 그 어떤 지역에서 자기장이 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은 거죠. 모든 점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일정한 자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정한 자기장이 있는 지역에서 전류가 이제 어떤 직선상을 흐른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이 있죠.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류를 벡터화하지 않고 전류는 크기만을 놓고 이 도선의 길이를 벡터화해요. 근데 이 쭉 뻗은 도선이니까 이 도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기장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요 길이가 있다 그러면 요 길이에 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선의 길이다 하면은 그 도선 길이 L인 그런 그 도선이 받는 그 힘의 전체 크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처럼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갖다가 이제 조각을 냈죠. 이렇게 조각 내 갖고서 각각의 조각에서의 힘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전체 힘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각 내면 되는데 직선의 경우에는 이 길이를 벡터화한 요 길이 벡터가 변화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요 조각에서는 벡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선 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벡터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각을 내봐도 이 벡터의 방향이 다 똑같아요. 여기다 똑같아요. 그리고 길이를 이제 균등하게 같은 길이만큼 잘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조각들의 그 방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조각들을 합치면은 전체 요 길이에 해당하는 그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직선의 경우에는 요 도선이 쭉 뻗은 요 방향을 벡터화해서 그 벡터를 갖다가 이제 L 벡터라 그러고 이 L 벡터는 크기는 도선의 길이이고 방향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쭉 뻗은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바로 쭉 뻗은 방향이죠. 그래서 여간에 전류를 벡터화하지 않고 이제 이 도선의 길이 부분을 벡터화하는 이제 특이성이 있는데 이게 더 편리해요. 나중에 여러 가지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제 이 전류는 그러고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쪼개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휘어졌을 때 쭉 뻗은 거면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쪼갤 때 요 길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만약에 전류를 벡터하면 전류 벡터가 여기서의 벡터와 여기서의 벡터가 다르고 그리고 또 i를 갖다 또 쪼개는 거니까 예를 들어 i가 10이면 여기 10조각을 내면 여기가 10분의 1 i씩 되는 건데 그런 전류의 개념에 맞지가 않죠. 전류는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데 연료 쪼개면 또 각각에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해서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전류는 여기서의 전류나 길이 하나면은 모두 똑같은 전류 I라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다 쪼개게 되면 또 전류가 조각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류를 벡터화하지 않고 요 길이를 벡터화하는데 요 길이 벡터가 이제 나타내는 방향은 바로 그 점에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L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이제 벡터 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L 벡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뻗은 거,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뻗은 벡터가 바로 L 벡터이고, 자기장 벡터가 이렇게 되면은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는 요 F 벡터의 크기는 I 곱하기 L 곱하기 B 곱하기 요 사이각의 사인이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방향은 L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렸을 때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L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바로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지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되고, 그 힘은 바로 이제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도선이 힘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했던 이런 직선과 곡선의 경우에 우리가 힘을 구하는 그 예로서 그 예제 28.4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원형 도선이에요. 도선이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반원형으로 있고, 전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른다.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 도선의 자기장은 이제 이 평면에 이렇게 놓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자기장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균일한 자기장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로도 써줘야죠. 균일한 자기장 또는 일정한 자기장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 전체에서, 우리가 이 지역 전체 모든 점에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 그래서 크기는 뭐 이 벡터의 길이인데 여긴 벡터가 없으니까 뭐 하여튼 크기는 여간 일정한 크기고, 방향은 전부 이 방향이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다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이 있는데, 이 직선 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요 직선의 길이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를 이제 여기서 L이라 그랬어요. L. 그렇게 되고,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L 벡터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L 벡터를 잡는다 그랬으니까, L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구간에 대한 L 벡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L 벡터의 방향은 요 이제 수평한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고, 크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도선의 길이 L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L 곱하기 B를 하는데, 보세요. L 벡터 곱하기 B 벡터를 하면은 이것의 크기는 L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의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인데, L 벡터는 이렇게 가고 B 벡터는 이렇게 가니까 그 사이각은 바로 90도가 되죠. 그래서 사인 90도가 되니까 이건 1이 돼서 그냥 LB가 돼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직선 구간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앞에 I가 있으니까 I 곱하기 L 곱하기 B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L 벡터가 이렇게 가고 B 벡터가 이렇게 가니까 L에서 B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는 이렇게 돌아가죠. 다시 말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오른 나사는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 나사가 향하는 방향은 바로 이 지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좀 전의 경우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방향을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가운데 점을 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이 흰 벡터의 방향은 이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게 XY 평면이라 그러면은 이쪽을 갖다 우리가 보통 X축, 이쪽을 갖다 이제 뭐 Y축 이렇게 하면은 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G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직선 구간에 작용하는 이 힘의 방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G 방향이 되고 그 크기는 이제 ILB 이렇게 된다. 근데 L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요 반지름의 2배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이면은 L은 반지름의 2배예요. 그래서 2R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요 직선 구간에 작용하는 힘은 방향이 이제 이 면에서부터 튀어나오는 플러스 Z 방향이고 크기는 이제 이만큼 EIRB만큼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 구간인데 곡선 구간은 이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쪼개죠. 이렇게 이제 잘게, 그래서 무한히 잘게 쪼개는 거죠. 적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히 잘게 쪼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I 전류는 일정하니까 곱하기 요 잘라진 부분을 DS라고 하면 요 DS 벡터, 요 DS 벡터고 여기 벡터 위에 이렇게 이 화살표는 없지만은 요거를 굵게 썼기 때문에 요것이 벡터를 나타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B 이렇게 화살표가 없지만은 이렇게 굵게 쓰면은 이건 벡터를 표시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일단 각 구간에서의 그 이제 DS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DS 길이는 뭐냐 하면은 여기 요 길이는 뭐냐 하면 바로 요 선분으로 만들어진 요 삼각형을 생각하면, 삼각형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그 삼각형의 요 꼭지점에 대한 요 각도를 D세타라고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거니까, DS라고 하는 건 일단 작은 길이니까 그래서 그걸 D세타라 그러면은 요 DS라고 하는 거는 요 반지름 R 곱하기 D세타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DS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D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B가 있으니까 크기 B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벡터의 사이각이죠. 사이각이면 DS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되니까 사이각은 이렇게 돼요. 세타. 그리고 이 DS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가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 DS 벡터를 좀 연장해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쭉 이걸 쭉 연장해 보면은 요건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요게 또 세타가 되죠. 왜냐하면 직선이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직선이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엇각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되니까 요게 이제 세타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 원의 그 이제 어떤 점에서의 일종의 접선이니까 접선과 그 지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그 두 선이 만드는 각도는 90도죠. 그죠? 직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이, 그러니까 요 연장선을 이렇게 쭉 하면은 이만큼이 직각인 거예요. 물론 이쪽도 직각이죠, 이렇게. 그죠? 직각인 거예요. 직각인데 그 직각 중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직각 중에서 요 자기장과 요 바닥의 접선 사이의 각도가 이제 세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 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따라서 세타 더하기 요걸 하면 또 90이 되죠. 그죠? 삼각형의 각은 180도니까 여기가 90이니까 세타에다가 요거 더하면은 9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 세타에다가 요걸 더해도 마찬가지로 이 직각이 되니까 90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각
요 벡터,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원의 요쪽 한 원주상의 한 점까지 가는 요 벡터와 이 접선, 원의 접선이 만드는 요 90도의 각도 중에 요각은 요각하고 더해져서도 90도고, 그리고 요거와 요걸 더해도 90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따라서 요각과 요각은 같아야죠. 즉 ds 벡터와 자기장 벡터가 이루는 각도 세타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dx의 시점까지를 이제 있는 그 벡터와 요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된다는 거죠. 요 세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0부터 180도까지 가는 거죠. 0부터 파이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인 세타 적분하면은 이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해서 제로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것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니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래서 2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요 F2도 크기가 EIRB가 돼요. 그러니까 F1의 크기, 즉 이 도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이 도선 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힘이니까 벡터니까 방향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 직선 구간에 이제 작용하는 힘 벡터의 방향은 플러스 g 방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걸 이제 요 곡선 구간에 작용하는 이 벡터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바로 여기서 보면 이제 B 벡터하고 ds 벡터의 사이각이 이제 여기 ds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려야 되죠. 그래서 ds 벡터는 이렇게 있고 B 벡터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사를 돌리면 나사는 이렇게 돌아가죠.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지면 안쪽으로 진행하죠. 즉 이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러냐?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 점을 볼까요? 여기서 ds 벡터는 이렇게 돼요. B 벡터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ds에서 B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나사는 이렇게 진행하죠. 그죠? 똑같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나사는 지면 안쪽으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부분에 작용하는 힘 벡터의 방향은 전부 똑같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 더하면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되죠. 그래서 크기를 적분했더니 EIRB가 되고, 방향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하나의 방향이니까 결국 이제 이제 하나의 대표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이 바로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G 방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아래쪽은 크기는 EIRB면서 이제 튀어나오는 플러스 G 방향이 되고, 이 원주 부분에서는 크기는 똑같이 EIRB면서 방향은 마이너스 G 방향, 즉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힘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의 합은 이거는 하나는 EIRB면서 플러스 G고, 또 하나는 똑같이 크기는 EIRB면서 마이너스 G니까는 서로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니까 상쇄가 돼서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가해지는 자기력의 R자, 다시 말해서 이 두 자기력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대표하는 자기력
다 더해갖고 이것도 이제 다 쪼개서 더한 거나 뭐 이건 직선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지방향의 EIRB의 크기를 가지는 힘이었고, 요 곡선 부분은 마이너스 지방향의 EIRB의 크기를 가지는 힘이었으니까 요 두 벡터를 더해주면은 0이 되죠. 그래서 R자 자기력이 0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힘이 작용하는 점이 요 아래쪽에서는 힘의 작용점이 여기에요. 요 위쪽에서는 이제 각각 부분을 다 했지만 여하간에 이 같은 방향을 이제 같은 방향에 작용을 하니까 이제 뭐 요 부분에서는 이제 작용하는 점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작용점이 다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는 병진 운동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체 힘을 다 더해 F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이 R자 힘이 0이니까 R자 가속도는 0이에요. 그러니까 병진 운동의 가속도는 0이에요. 그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작용점이 다르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힘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쪽에서는 힘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힘은 합이 0이 되는 그런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만은 토크는 합이 0이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회전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상황은 다음번 그 예제에서 예제 28.5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